학교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기 써 있는 기업가 정신 캠프, 국제교류 활동, 그다음에 영어 프리젠테이션 대회, 인문학 특강, 독서 토론 대회, 꿈지라 게스트 프로그램, 재능 나눔 체험장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냥 말로만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 학생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성이라고 실전편이라고 했는데요. 대과기의 시간 속으로. 대과기가 뭔지 아시죠? 네, 대전과학과 학생들은 자기들을 대과기라고 합니다. 네, 대구과학과 학생들이 자기들이 대과기라고 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누구든 대과기겠죠. 네, 그런데 대과기의 시간표가 이렇게 됩니다. 이대로 만약에 수업을 하거나 또는 연구활동을 하거나 한다면 안 되죠.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임의로 저희가 넣어봤고요. 보통 학생들이 8시 5분까지 등교를 해서 8시 20분부터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6시 10분까지 9교시까지 보통 수업이 있거나 활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저녁 시간 7시 30분부터 대략 12시 정도까지 학생들은 이제 자율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또는 다른 연구활동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때 각각의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목입니다. 수학 수업입니다. 어렵죠. 지오지브라 활용 곡선의 프레임 필드 구현.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지만 데스모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2차 곡선과 그 그래프 성질 탐구, 그람 슈미트 과정과 QR분해를 구현한 프로그램 발표 및 선형대수의 활용 사례 설명. 내용을 어렵게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어떤 교육을 바탕으로 이제 2학년 때부터 다양한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단순히 대학교 교육과정을 따라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과 그리고 AI 도움 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수업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요. 과학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수업도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실험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론과 실험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서 그 이론이 성립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특히나 AP를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1학년 때 대략 다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문 과목을 좀 보시면 인문 과목은 수능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당연히 저희 학교는.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수업 때도 그냥 어떤 국어 관련 어떤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읽기 프로젝트나 아니면 대화 및 토론 수업을 주로 진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또한 영어는 근데 카이스트 시험 볼 때 영어 말하기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제중심 프로젝트 활동과 특히나 원서 읽기 및 쓰기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애들이 제가 올해 1학년 학생들에게 이제 좀 있으면 다다음 주부터 시험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시험이어가지고 제가 R&D 하는 아이에게 1학년 과목 중에 뭐가 제일 어렵니? 그랬더니 저는 당연히 수학이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작년 아이들이 수학이라고 해서. 그런데 영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할 게 너무 많죠. 네, 그런데 사회도요. 그냥 사회에 관련한 어떤 책 공부하다기보다는 프로젝트나 또는 토론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프트 AI 선도학교잖아요. 그래서 AI 융합 과목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었어요. 총 11개 교과로 만들었고 작년에 교과서까지도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다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융합수학, 컴퓨터 물리에서 생활 속의 데이터과학, 인공지능과 화학탐구, AI와 바이오 테크놀로지. 멋있죠? 명칭이. 예, 전부 다 AI를 활용해서 수학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수학을 활용해서 AI는 어떻게 접목되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과학은 또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는 과목이고요. 이 과목들은 학생들이 시험 보기가 좀 어려워서 시험 없이 수행평가 100%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저희 학교가 굉장히 선도하는 그런 학교로 그렇게 되어서 저희 학교가 이제 발표도 하는 그러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구 활동도 진행을 한번 보시면 기초자율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심화자율 연구 2학년, 졸업논문 연구 3학년 때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연구 활동을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구 활동은 원래 해야 되는 거다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양한 대회나 연구 활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밑에 써 있는 것처럼 과학영재 창의연구 R&E, 과학전람회, 한국청소년 물리 토너먼트 KUIPT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학회 발표, 논문 게재, 하나사이언스 챌린지, 삼성 휴먼테크 논문까지 학생들이 다양한 다방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기특하죠. 그리고 현장 연구 참여와 외부 대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수상한 것 같죠? 네, 그렇게 수상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럼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는 할 수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해야 해서 학생들에게 이 창의적 학습 활동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어요. 이게 월요일 8, 9교시에 창의적 학습 활동을 하는 건데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학생들과 팀을 꾸려서 그 시간에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또는 본인이 연구 활동을 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교사와 함께 논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학생들이 1년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논문이 한 편 나온다든가 아니면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1학년 때는 학생들이 별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1학년 때는 주로 선생님과 같이 진행을 한다면 2학년부터는 진짜 본인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차곡차곡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프트 AI 그 선도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프트 AI 선도학교로서 몰입주간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이 몰입주간은 1학기,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일주일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일주일 동안 해서 대체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월요일 7교시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을 포함해서 자율활동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몰입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단위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활동한 걸 소프트웨어 몰입주간에 발표하고 서로 토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학년 때 작년에 보면 같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학생들이 같이 진행을 했고요. 2학년은 인류와 AI의 공존 방안 탐구, 특히나 더 좋은 우리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미래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공공 데이터 기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분석해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을 쭉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공부만 하는 것 같죠?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가 좀 노는 걸 보면 노는 건 아닌데요, 실제로. 학술 동아리도 노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학술 동아리는 저희가 동아리가 세 종류인데요. 학술 동아리, 문화예술 동아리, 자율 동아리. 근데 학술 동아리는 수학, 과학, 정보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그야말로 애착을 갖는 동아리입니다. 저희가 화요일 8, 9교시에 진행이 되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학 논문 작성 동아리 시그마, 엄마가 보내고 싶어하는 동아리 캠, 대전과학고 유일 근본 천문 동아리 별놀이, 그리고 대전과학고 대표 수학 동아리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써 있죠. 학생들이 자기 동아리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아리를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인원수를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지원한 경우에 원하는 과목, 원하는 데를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우울해하죠. 저희 애도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동아리 본인이 원하는데 못 들어갔다고 계속 한 달 동안 저를 괴롭혀서 제가 지금 좀 잠을 못 자고 있는데요. 어쨌든 동아리에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화예술 동아리는 이제 같은 그 화요일 8, 9교시인데 격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문예술, 체육중심 학생 주도 활동으로 학생들이 이때는 영화도 보고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의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한 동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영화, 공예, 요리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한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는 정규교육과정 외고요. 다만 지도교사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러너를 하겠다. 본인이 아침에 그 여기 앞에 있는
갑천변을 뛰겠다 새벽에 그렇게 뛰는 애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러너를 하는 그런 동아리도 있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동아리를 자율 동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아리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동아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창의적 학습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러한 방과 후에는 뭘 하느냐 그러면 보시면 방과 후에는 1학년 때는 첨단 기자재 실습을 하게 됩니다. 이 첨단 기자재 실습은 이 층에 이 다산관에 굉장히 대학에도 잘 없는 첨단 기자재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있다고 합니다. 첨단 기자재를 학생들이 근데 사용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학년 1학기에 들어오면 이 첨단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과후를 열어서 실험을 때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게 첨단 기자재 실습이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이제 드디어 AP가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AP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면 한번 배웠지만 영어니까 영어로 단어 해석도 어려워서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방학 때 저희 선생님들께서 동영상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학생들이 먼저 AP 과목들이 이런 과목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익히 좀 알고 오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대학을 가야 되죠. 그래서 구술 면접이나 또는 논술을 준비하는 그런 방과후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학교 특징 중에 하나가 에듀브리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 시험 전에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너무 따라가기 어렵거나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면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선생님과 과목을 택해서 1대1 매칭까지는 아니지만 1대3 매칭, 1대4 매칭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수업도 들었고, R&E도 했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학습활동 이거 다 했죠. 그러면 주말에 뭐 하는지 한번 볼까요? 주말에도 쉬어야지 뭐 하나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주말에 학생들이 집에 가지 않는 주에는요, 주말 꼼지락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악기, 아니면 영상, 뭐 사진, 그 다음에 댄스, 뭐 이런 거에 22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악기도 저희들이 구비해서 필요하면 대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고 이거는 학생들이 돈을 내는 건 아니고 다 무상입니다. 안 그러면 애들이 안 듣잖아요. 네, 그래서 주말에 무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토요일 오후에 학생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배운 것을 저희 여명제 때 12월 말에 학생들이 자기가 한 걸 뽐내는 그런 시간들을 여기서 가지게 됩니다. 근데 주말에 토요일 열심히 했으니 일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에 또 모십니다. 네, 일요일에 진로 특강이 있습니다. 진로 특강은 1학년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명한 강사들을 모십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강사들과 그리고 우리 학교를 졸업한 교수님들 그리고 창업한 교수님들 그리고 창업한 분들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본인들이 섭외하고 싶은 분들을 직접 섭외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예산만 지원하고 어떤 시스템을 지원을 한 다음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강의하시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 시간대쯤 강의하면 졸릴까요? 일요일 이 시간대 좀 졸리겠죠. 우리 애들 잘까요? 안 잘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로 특강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은 희망으로 진로 특강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진로 특강 형태에서 진로 진학 캠프, 즉 성장 로드맵 만들기 형태를 진행을 했습니다. 본인이 1학년 지내보니까 2학년 3학년 때는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1학년 생활기록부를 보니 내가 여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내가 이번에는 이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과목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걸 1년 단위, 더 나아가서는 3학년 때까지 쭉 성장 로드맵을 만들어보는 시간과 그리고 학과 탐색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학생들이 학과 탐색해서 발표하고 본인이 원하는 과를 조사하다 보면 애착도 가고 그 과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2학년들 대상으로 진로진학 캠프를 진행을 하고요. 3학년 때 가면 이제 드디어 본인이 갈 대학과 과를 정해야죠. 물론 2학년 때까지는 내가 여기를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3학년 때 가면 그 꿈이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과에
어떤 커리큘럼으로 대학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만큼 좋은지, 내가 수리과학부를 가려고 했는데 진짜 수리과학부가 나한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선배들과 같이, 선배들이 저희가 한 20몇 명씩 모시는 건 아니죠. 제 제자니까. 데리고 와서 학생들에게 같이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하나오면 학생들이 선생님이 100번 얘기해 주는 것보다 실제로 선배가 얘기해 주는 걸 훨씬 더 좋게 이렇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인문학 주간 운영도 하고 월드카페 토론 한마당도 하고 또래 코칭도 하고 마음 챙김 숨 프로그램들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나마 조금 명상하면서 쉬도록 이렇게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9교시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주말에도 열심히 했죠. 그럼 야간에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야간에도 하는데 그거 말고 그 다음에 기타 학교 행사는 이제 학교 밴드 버스킹 그리고 체육대회 등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자율 동아리 있었잖아요. 이 자율 동아리 학생들이 알아서 밴드 버스킹을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연습을 해요. 그래서 시험 끝나는 그 다음 주 좀 여유로울 때 식당 앞에서 본인들이 연주를 합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싹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특하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노래는 조금 더 잘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방학 때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으니 방학 때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다른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외체험 및 국제 교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연구소와 각 대학들을 가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들이요, 진짜 외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학에. 그래서 그 학생들을 매칭을 해서 그 학생이 학교 투어도 시켜주고 연구실도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유학을 왔는지도 설명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올해는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미동부로. 여러분들이 오시면 여러분들 희망에 따라서 뭐 어디를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일본에 있는 고마츠 고등학교와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일본 방 1도 하고요. 일본 학생들이 방 1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교류도 하고 문화교류도 하고 학술교류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항공우주학교 국제교류는 이거는 이제 러시아하고 하는데 지금 국제정세상 학생들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갔었거든요, 러시아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못 가고 있고 줌으로 학생들과 학술 교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가 그 라오스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실제로 이러한 그 교류 활동보다 라오스 봉사활동을 훨씬 더 가고 싶어해요. 거기에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을 가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자비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실제로 12명 정도밖에 못 뽑는데 3대1, 4대1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 수준의 어떤 선발 절차를 거쳐서 뽑아야 하기 때문에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진행됐던 저희가 글로벌 리서치와 액션 리서치가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는 이제 졸업생 중에 외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화상으로 같이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는 형태거든요. 방학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리서치는 이제 국내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을 보통 또는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생들이 매칭을 해서 이렇게 가서 연구를 같이 진행해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많이 지원을 했고 이것 또한 선발 절차를 거쳐서 학생들이 이제 가게 되는 형태고요. 이런 활동들은 대부분 다 현장 연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장 연구를 방학 때 카이스트나 다른 어떤 연구소나 이런 데 가서 인턴십 활동을 하거나 다른 학회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현장 연구를 딸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열어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도 현장 연구 학점을 딸 수